서울의 관광명소 롯데월드 내 표지판에 낯뜨거운 일본어 표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측은 이를 알면서도 2년 넘게 표지판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개인이 30년가량 소유한 땅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땅 주인은 본인 소유의 땅에 사용료를 내라는 소리에 황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의 건설사와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프롭테크 모임에 직접 참여하며 접점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개인이 30년가량 소유한 땅에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땅 주인은 내 땅인데 사용료를 내라는 소리에 황당해했고요. 캠코는 일부 땅이 국유지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캠코는 해당 내용을 등기로 보내놓고 8개월가량이나 손 놓고 있다가 저희 서울경제TV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토지. 이 땅은 인근 군부대의 공용주차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땅 소유주에게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등기를 보냈습니다. 땅 주인 A씨는 30년가량 부모님이 소유한 땅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국유지를 주장하는 캠코의 서류 한 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측량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성에서 몇 센치만 각도가 틀어져도 몇 메타가 지상에서는 틀려지는데 지상 현지에 와서 이걸 측량을 해봐야지. 이걸 확인도 않고 국유지로 해놓고 사용료 내든지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캠코는 서울경제TV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땅이 국유지일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측량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기를 보내놓고 8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민원인 측에 이의 신청이 있어 변상금 부과는 보류한 상태라며 국유지 무단 점유 여부는 주택부지 점유자 측과 협의해 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경계 확인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전동화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NX와 브랜드 최초 전기차 모델 UX를 출시하며 전동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탁 트인 제주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엑셀을 밟자 부드럽게 속도를 냅니다. 렉서스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NX450H 플러스. 이 차량은 기존 NX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출력을 43마력 높여 탁월한 가속력과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출력이 올라갔지만 복합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16.7% 향상되면서 연비와 감성, 성능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입니다. 렉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UX300이 날렵한 코너링과 함께 직선 코스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가속감이 느껴집니다. 렉서스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모델에 주력해왔는데 이번에 첫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동화 비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UX302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33km로 국내 시판 중인 대중적인 전기차와 비교하면 주행거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GAK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차체 안정성이 강화된 게 특징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새롭게 장착이 돼서 전기 모드로 약 56km까지 주행이 가능하신 게 특징이고요. 렉서스는 NX와 UX 모델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전동화 전략을 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는데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3.72% 내린 22,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은 7월부터 전기요금을 1kW 시당 5원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지난 이틀 동안 한국전력의 주가는 7%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 이번 인상에도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은행주가 6월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이달 들어 평균 15.2% 하락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또 연기금의 매도세가 은행주의 하락을 견인한 겁니다. 통상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주는 순이자 마진이 증가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속도가 너무 빨라 오히려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의 여신 부실화 우려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제동 등이 은행주의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금융당국 간의 목소리도 달라 시장의 혼란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수장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공백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내정됐으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일 모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공방으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소연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수행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부위원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과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같이 금융회의를 갖지만 핵심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여전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 간의 목소리가 다른 것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자 경고에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이는 금융위 방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산정의 자율화를 강조한 바 있어 당국 간의 다른 행보가 시장의 혼란만 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위가 위원장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없는 사이 금감원의 입지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내일 모레까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장 임명은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 등 김 전 후보자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보험업계가 6월까지로 예정됐던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오는 12월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보험료 50% 할인이라는 파격적 조건에도 예상보다 전환율이 낮아서인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 동안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 상품은 과잉 진료로 위험 손해율이 늘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을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연장 배경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1, 2, 3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늘어난 누적 가입자 수는 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전환 가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000명, 50% 할인이 시작된 올해 들어선 29,000여 명씩 증가하는 등 전환율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 2,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900만 명에 달합니다. 올해 3월까지 실손 전환율 추이를 보면 0.52%로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세대 신규 가입자를 합쳐도 2.48%에 불과합니다. 1, 2, 3세대와 달리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할증 요인의 부담을 느껴 전환을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손의 가장 불만은 그거였잖아요.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왜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사실 4세대 실손에 있어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할인한 확정 제도잖아요. 청구 안 했으면 할인해주고 청구 많이 했으면 올려주고. 보험업계는 1, 2, 3세대 실손의 갱신 주기가 도래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만큼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들어 전통의 건설사와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건설사는 프롭테크 모임에 직접 참여하며 접점을 넓히고 있다고 하죠. 오늘 주민부동산에서는 건설업계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프롭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프롭테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프롭테크가 무엇인지 먼저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프롭테크라는 말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프롭테크란 영어로 부동산을 뜻하는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부동산과 기술력을 결합시킨 차세대 온라인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초기 프롭테크는 온라인상에서 매물을 검색하거나 해당 물건의 시세, 그리고 내부 구조 같은 상세 정보를 살펴보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해진 직방이나 다방이 가장 대표적인 1세대 프로테크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 프롭테크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직방, 다방 말씀해 주시니까 딱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사업에 있어서 보수적인 면이 가장 큰 업종으로 따지고 보면 건설업계를 꼽는데 이 건설업계가 프롭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건설업계가 프로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네, 간단하게 말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프로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며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철근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철근 빔 관련 프롭테크와 손을 잡은 건설업체는 빔 건축 정보 모델 솔루션에 따라 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평균 3%의 철근 가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엔 다시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몰리고 있지만 팬데믹 시기에는 모델하우스 방문이 어려웠는데요. 내가 살 집을 구경도 못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된 게 바로 사이버 견본주택이었습니다. 1세대 프로테크 기업 직방은 이미 2019년부터 사이버 견본주택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 건설 비용 약 40%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이버 견본주택은 이제 필수가 된 상황인 거죠. 일단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업비 효율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프롭테크는 매물이나 시세 정보 그리고 또 뭐 자세한 정보 등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프롭테크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발부터 건설 운용 그리고 관리까지 부동산 사이클 곳곳에 프롭테크가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다변화한 프롭테크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별 전략에 따라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씩 다른데요. 스마트 주택 설계, 가상 모델하우스 외에도 준공전 사업성 분석, 현장 안전사고 감독, 준공 후 하자 관리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건설사들이 어떤 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요 건설사들만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현대건설은 설계 솔루션 프롭테크인 1011에 지분을 투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H와 힐스테이트 설계 단계에서 AI 기반 공동주택 3D 자동 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대건설과 1011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1011은 인공지능 건축 설계 기업으로 지난해 현대건설과 호번건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와 함께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1011의 전체 지분 6%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GS건설은 드론 기반 시공관리 업체인 엔젤스인과 협업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와 시공관리 등 업무를 드론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물산의 경우 2018년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홈 레미안 홈랩을 공개해 브랜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의 사업 프롭테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사업 진행의 수주, 설계, 시공, 관리,
가정에서 다양한 프롭테크 기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탄생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프롭테크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일군 건설사라고 하는 수주액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프롭테크 협업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프롭테크 1세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들은 신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1세대 프롭테크 기업이 예. 직방과 다방인데요. 그렇죠. 이들은 이제 주요 건설사들과 협업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사업 모델을 발전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방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투자를 강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글로벌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인 소마월드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마는 편의성보다는 실제 최대한 기존 오프라인 사무실을 있는 그대로 옮겨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가상 오피스에서 직접 자신의 아바타를 옮겨서 원하는 상대방에게 근처에 가서 대화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지만 현실적인 오피스를 가상으로 구현해뒀습니다. 다방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업체와 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 기술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일보된 기술들이 나올 것 같네요. 건설업계에 불어온 프롭테크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롯데월드 내 표지판에 낯뜨거운 일본어 표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셀카를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로 표기했다는 건데요. 롯데월드는 전 세계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대표적 서울의 관광 명소인데 이를 알면서도 표지판을 2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롯데월드 내에 있는 고객용 안내 표지판입니다. 셀카봉 사용 금지라는 표기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어. 보통 일본어로 셀카는 지도리라고 쓰는데 하메도리라고 쓴 겁니다. 이는 박다라는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는 하메와 촬영이라는 뜻의 도리를 합친 말로 성행위를 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성인용 비디오 촬영 때나 쓰이는 말로 결국 성행위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로 일반적인 셀카라는 단어와 헷갈리기 어려운 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롯데는 한일 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번역 실수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롯데는 이 사실을 알고도 표지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표지판은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이후 표지판이 한 번 더 교체됐지만 표기는 그대로였고 이후 2년 동안 단순히 수정 스티커만 붙여놨습니다. 롯데 측은 번역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표지판을 교체하면서도 표기를 바꾸지 않은 것을 보면 롯데의 안일할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 롯데의 대표적인 사업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진에 찍혀가지고 트위터에 올라가거나 페이스북에 올라갈 경우에는 또 나라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놓는다라고 하면 스티커 떨어지면 또 큰일이거든요. 어떤 문제되는 용어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확인하는 즉시 정확하게 철저하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롯데 측은 스티커가 탈착되며 해당 오기가 노출된 것으로 스티커 작업을 다시 하겠다고 해명했다가 어제 부랴부랴 표지판을 치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 롯데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됐을 당시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고 해명한 것과 최근 신동빈 회장이 장남인 일본 국적의 아들에게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려지며 국정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거주할 곳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지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해도 품질, 단지 환경과 부대 시설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돼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서울석용 기자가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 17단지 LH 국민임대주택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상아 씨. 상아 씨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5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맘입니다. 자녀들 교육에 부대 비용까지 매달 지출 부담이 크지만 하루하루 삶은 만족스럽습니다. 자녀들이 등교한 뒤 오후가 되면 단지 안에 마련된 공용 커뮤니티 작은 도서관에 나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유쾌한 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단지 인근에 학교가 가깝게 있는 이른바 학세권으로 자녀들 교육 역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모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가깝고요. 또 고등학교도 가까워서 아이들이 다니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상가들도 군데군데 많아서. 상아 씨의 자녀들은 물론 단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작은 도서관으로 와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단지 내 다목적 운동시설에서는 입주민들끼리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하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남미사 17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인 전용 면적 46.82제곱미터의 경우 한 달 월세는 대략 30에서 40만 원 정도. 여기에 관리비 10만 원 정도를 더하면 집값으로 나가는 한 달 지출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방 2칸의 거실과 베란다가 있고 각종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로 만들어져 다소 비좁지만 생활 만족도는 높습니다. 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안 도배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해줘 항상 안락한 공간이 유지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부대시설, 질 높은 관리 서비스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아닌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문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삼성전자의 제품 환경 분야 연구소 에코라이프랩이 국내 전자업체 최초로 글로벌 미생물 시험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은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독일 TÜV 라인란드로부터 바이러스 검증 전문성을 갖춘 지정 시험소로 인증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항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 장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험소 지정을 통해 미생물 사전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에게 건강과 위생 등 품질이 더욱 높은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빈홈사에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인 버스덕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빈홈이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에 짓는 13만 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내 전력 공급에 사용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빈홈이 베트남 40여 개 도시에 수십만 호의 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그룹인 빈그룹이 건설하는 대형 쇼핑몰과 리조트, 플랜트 등에도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인재 LS전선 아시아 대표는 국내 버스덕트 시장 1위인 LS전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중북부와 전남, 남해안, 경남 지역은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내일 새벽 중부와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오전에는 전북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부터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와 충남 북부 지역은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한 전남, 남해안과 경남 지역은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도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집니다. 특히 밤사이 빗줄기가 거세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의 성격을 띠겠고요. 세찬 바람에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최고 150mm 이상, 영동과 충북, 전라 서해안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오는 곳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선선하지만 습도가 높아 꿉꿉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강릉과 속초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9도, 대구 30도, 제주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은 비가, 남해상은 소나기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도 장마의 영향으로 중북부에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그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